오늘은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온 남자다, 도민주의다, 또 무슨 카드 사태다, 무슨 위키리크스 사태다, 스노우든 사태다. 여러분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텔레포테이션 그거 들어보셨나? 텔레비도 나오지. 보세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늘나라 사람들의 생활 양상.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과거에 광음천에 살았대. 광음천은 몽환이 빛과 소리란 뜻이란 말이야. 근데 광음천의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처럼 말을 하게 되면 우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10길 물속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죠. 그죠? 말을 하는 그 이면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에 가깝지 않은 존재예요. 그 광음천 사람들은 자기의 의사를 영상으로 이렇게 표시한대. 광음 영상으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잠을 주무시잖아. 잠을 주무시면 꿈을 꿔야 안 꿔요? 꿈을 꾸지. 꿈속에선 뭐죠? 이거 중요한 거다. 꿈속에선 말이죠. 전혀 몽고하니 우리 육신 같은 걸 갖추지 않았는데도 막 꿈속에서 사람들 만나요? 만나잖아요. 꿈속에서 사람들 막 만나요. 꿈속에서 심지어는 뽀뽀도 하잖아. 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절 바라봅니다. 절 바라보면서 계속 찍어대고 있지, 그지?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찍어대고 있는 게 찍어대는 순간에 계속 뭔가를 뭉치고 있어요. 뭘 뭉치고 있을까? 영상을 만들려면 에너지는 뭉쳐져야지 질량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에너지는 뭉쳐지면 질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영상을 만드는 과정도 계속 뭔가 뭉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이런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도민준이가 갑자기 몽관이 천성이 침대 옆에 딱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 도민준이가 갑자기 별에서 온 남자에 보니까 내가 요즘에 하도 그게 인기를 많이 끈다고 그래서 내가 봤어요. 도민준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천성이 잠자는 침대 곁에 나타나가지고 잠을 자다 핸드폰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스마트폰 잡으니까 탁 하니까 딱 정지해버려.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자, 유추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민주가 여기 있어. 텔레포테이션, 이른바 말하면 원격 이동이라고 말하는 건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내 몸을 순간적으로 분해시키면서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염색체 지도, 지놈 프로젝트, 이른바 염색체 지도라는 거 아세요? 염색체, 우리 몸에 있는 염색체가 아주 미세한 세계인데 염색체를 전부 다 분해해요. 염색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염색체 남발을 유전자의 남발 먹인다고요. 미세한 유전자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몇 번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유전자가 뭔가니 예를 들어 생명을 생약이라거나 이런 눈과 관계 있는 유전자라 해가지고 어떤 선천적으로 질병이 있다. 유전자를 갖다 온 거 아니?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유전자를 제거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다른 유전자를 거기다 포개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세계인데 유전자 지도라는 건 뭐냐면 염색체를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 지도를 만들 수 있다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이 거기까지 왔어요. 근데 더 미세한 게 우리 과학이 거기 정도까지밖에 안 왔지만 계속 뭔 아니? 계속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과학이 발전하면요, 유전자 정도가 아니라 원소와 원자와 분자와 다형 힉스라거나 이런 소립자 안에 이른바 말하면 힉스라는 입자는 생겼다, 소멸됐다, 있다 없다를 우리 과학이 못 잡아내. 있다가 없다는 뭐냐면 우리 과학이 알고 있는 계량수단으로 있는 거지만 있다 없다가 어디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과학적인 기재, 조사 기능, 조사 과학이 약해서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계속 찍어대고 있어. 우리 마음은 지금도 허공에 있는 물질을 뭉쳐가지고 지금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다 아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
뭘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 능력이 있다면 휙휙 날아가서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뭘 뭉치면 뭐가 되겠다 안 되겠다. 강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꿈속에도 실제로 뭔가 하는 영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텔레포테이션일 뿐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게 전부가 다, 우리가 원자라거나 분자 이런 걸 전부 다 원소의 세계를 파악하 들어가고 그 원소의 특징을 알잖아요. 우리 몸도 원소로 돼 있거든. 타키온, 코크글룬.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립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거니? 소립자 하나하나에 남발 매길 수 있단 말이야. 당장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붕 날아갑니다. 그러면 날아갈 땐 순간적으로 내 몸을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텔레포테이션, 원격 이동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허공에 있는 뭔가 물질 뭉쳐서 지금도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다 없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냐 업장이 듣고 오니까 물질에 대한 강한 업력이지, 그지? 물질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단 말이야. 집착이 있다고. 그런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이 이런 몸뚱아리를 뭉쳐낸 거예요. 정자 난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물질을 맹쳤으면 이게 뭉쳐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물질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면 될까? 그들은 또 다른 차원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있는 영상과 같은 그런 물질에, 그래서 그걸 식신이라고 그래. 식신. 우리 몸은 육신이라고 하고 귀신들의 몸을 이른바 식이란 말 많이 들어오셨죠? 식이란 말 많이 들어오셨죠? 그걸 식신이라고 그래. 응? 식신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신, 귀신들도 몸이 있다 없다? 귀신들도 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못 봐. 이건 육신이니까. 근데 귀신들은 식신이니까 향기라거나 이런 기성, 식신이 있어요. 식신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들은 뭔가 아니 우리하고는 다른 차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허공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입자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식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위에 고차원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다 없겠다. 그러니까 도민중이라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 별나라에서 왔다.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체가 마음대로 가능하고 뭔가 응집이 가능하다. 과학자들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들은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부처님 경전에 다 나오거든. 육신 있고 식신 있고 법신 있다고 나오잖아. 식신도 뭐라?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7식, 8식까지 무구 백정식까지 쫙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니? 게놈 프로젝트, 지놈 프로젝트,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검색 지도. 그러면 더 나가면 유전자보다 더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요. 유전자보다 더 들어가면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른바 말하면 원자, 분자,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뭐라?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광운천 중생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해서 의사소통하지만 걔는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고 걔네는 뭘 가지고 한다? 말을 대신에 영상으로. 난 이런 생각한다. 훤히 마음을 다 아니까 속일 수가 없어. 점점 올라가면 올수록 정교해지니까 뭐죠? 점점 정교해지고 하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정직해져야 돼. 거짓말 자꾸만 하면 좋은데 못 가요. 순수해져야 된단 말이야. 하나의 세계로 가야 된다니까.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는데 자 하늘을 나는 이른바 말하는 새들도 봐요. 새들도 참새와 매와 독수리가 다 경계가 다르다고. 고공을 날려면요 고공을 나는 지식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지만 비행기 봐봐. 비행기를 보면요 뭐 무슨 보잉이니 무슨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조종사들이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딱 조종하달라 보면 기기가 수도 없이 많아. 파일럿 조종사가 팬텀 조종사가 되려면요 이건 뭐 몇 년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허공을 날 양력, 부양력, 여러 가지 저항력, 허공을 날아다닐 때 여러 가지 기류의 흐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소연 양이 우주선에 들어가서 막 둥둥둥 뜨잖아. 그래요. 그거 공부하느라고 오랜 세월, 1년인가 뭐 오랜 세월 걸린 거예요. 허공에 뜨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 여기서 저 허공에 뜨는 뭐 무중력 상태에 있는 무슨 우주 정거장이다. 거기서 우주선을 수선해야 돼. 고장이 났어. 운석에 맞았거든. 별똥별에 맞았다고 깨지면 수선해야 돼. 그걸 허공에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그걸 수선하려면 거기 떠다니는 방법도 공부해야 되거든.
비행기를 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 공부를 해야 돼. 파일럿가 인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혜와 복덕,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부처님 말씀, 마음, 점점 가면 마음의 세계니까. 왜 마음을 착하게 해야 되고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이게 전부 다 과학. 우리가 지금 좋아서 과학이란 말을 쓰지만 초과학적인 과학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불교에 다 나와 이게. 이 마음이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점점 뚫리면 부처님과 가까이 가야 돼. 진리와 하나가 되잖아.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법과 하나가 되는가? 허공을 뚫려면 점점 그들은 이런 몸뚱아리고 아니고, 우린 열길, 아까도 했잖아요. 열길 물속을 알아 한 사람 속을 모르잖아. 속을 모르지? 점점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훤히 보여버린단 말이에요. 진실된 인간이 아니면 거기 살 수가 있겠어? 없겠어? 못 살아요.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조종사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허공을 홀로 날아다니는데도 참새가 있고 매가 있고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높이 뜰 수 있는 인간이 있고, 뭐라? 하늘나라 인간들 높이 마음대로 허공을 헤집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사왕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이른바 신장인들 얘기할 때 신장인들도 급수가 나 있거든. 마우라가 야창 건달바 아수라, 이게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로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우주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준이나 무슨 이티라거나 무슨 이런 걸 보면서, 아바타라는 거 보면서 뭔가 저런 게 있구나, 저게 뭔가, 왜 그런 걸 사실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에서 온 남자니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이런 것들 붕붕 날아다니고, 우리가 꿈속에서는 지금도 붕붕 날아다니거든. 그런데 이런 덩어리 가진 게 이게 강한 집착력, 인력, 물질에 대한 애착력, 그렇잖아요. 그런 애착력이 이 몸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자꾸만 내려놓고 인력을, 애착을 자꾸만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하면 될까? 이 몸뚱아리가 뭐라? 이렇게 강한 인력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물질에 대한 애착을 떨어뜨리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가능한 거 아니?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모든 게 전부 다 프로그램화됩니다. 소프트웨어로 전부 다 짜여지고, 몸의 모든 세포나 분자들도 다 전부 다 일체가 다. 유전자가 지금 완전히 지도가 나오는 판인데, 좀 더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는 100년도 못 살지만 1000년 말년인 과학의 세계 가면 우리 몸의 원자 분조 구조가 완전히, 이런 또 원자 구조 분재로도 안 돼 있지. 거기들은 또 다른 세계로 돼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과학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과학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분자라거나 원자라거나 다큐온, 쿼크, 글루온이라거나 이런 힉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남바가 매겨지니까 순간적으로 탁 해체했다, 순간적으로 했다, 이게 다 이른바 말하면 하늘나라 우리 인간의 수행력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도인들은 뭔가 하니 축지법이라는 게 있었다니까. 진짜로 신선들은 뭐라? 신선들 땅 사람은 호를 날아다니 못 다닌다, 날려다녔다는 얘기를 하잖아. 살아있으면서도 이 육신을 이용해가지고 축지법을 씁니다. 거짓말 같지? 실제 사실이에요. 오랜 동안 수행을 하니까 물질을 다 놓아버리고 중림치련이 무의자연인 해가지고 전부 다 수행을 하다 보면 물질에 대한 애착이 녹아져 버리잖아. 이거보다 호를 날아다니는 세상을 체험하고 맛보고 사는데 무슨 물질이 소용이 있겠어. 허러 날아다니고 신나게 날아다니는데 무슨 물질이 자기들에게 말이야 무슨 애착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물질에 정말 우린 좀 더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애착이야. 이걸 놔버리면, 그러니까 육바라밀 중에 보시, 지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육바라밀행을 열심히 닦게 되면 보세요. 보시, 지게,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선정이라는 게 하나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점점 가면 지혜 세계 간다고요. 스님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늘나라를 홀로 다니고, 나도 잠을 자거나 뭘 할 때 말이죠, 홀로 날아다니고 꿈을 자주 간, 여러 가지를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제가 자꾸만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합니다. 스님들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무슨 저는 자꾸만 이걸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진짜로 꿈속에서 왜 하늘나라를 호를 날아다니까 이 육신 놔두고 그러한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까맣게 모르고 갇혀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렸을 때 뭔가 아니 우리가 높은 낭떠러지에 푹 떨어지잖아. 푹 떨어지면 뭐라 그래? 그때 뭐라 그래? 키 큰다고 그러잖아. 이 꿈이요. 칼 구스타프 융의 책에 보면 나는 그걸 몰랐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동일한 꿈을 꾼답니다. 붕 떨어지는 거. 그게 왜냐하면 어렸을 땐 유체, 우리 몸에 식신, 아까 말했지? 식신이 이 몸에 아직 유착이 안 되고 이 몸이 막 자라야 되니까 허공에 날아가가지고 계속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엄마 젖만 가지고 잘 이게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없어져 버리는 게 뭐냐면 허공이 기운이거든. 기를 흡수하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여다보면 엄마 아버지가 혼줄을 건드리다 보면 이게 뭔가니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살 때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할 때 아이들과 엄마가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옛날에 삼신할미라는 거 삼신할미가 진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다 옹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완벽하게 데이터화돼 있어요. 여러 주민등록이라 일체가 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 수상이나 대통령 같은 그런 사람 다 체크해 안 해. 지난번에 오바마가 막 사과하고 그랬잖아. 영국의 수상이 독일의 수상이 다. 왜냐면 정보가 재산이거든. 뭘 하고 있나 먼저 탁탁탁 체크하면 뭐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기관이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잖아. 산업 스파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회사의 기밀을 빼내려고 막. 이게 참 이게 말. 그 여러분이 주민등록 같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험회사니 이런 데 전부 다 그런 여러 가지가 연결이 오고 하는 것들이 전부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정말로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나쁜 일 같은 것들은 정말로 요즘 점점 가다 보면 다 체크가 된다고요. 곳곳마다 CCTV 있는 거 봐봐. 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니까 경건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이 지구 문명이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인간들이 그런 데이터를 또 손아귀에 집어넣으면 꼼짝 못하는 거지. 지금도 위키리크스라거나 무슨 스노우든인가 미국의 정보망 MSA인가 미국의 우리 한국은 국정원 비슷한 거야. CIA의 어떤 요원이 말이죠. 정보를 가지고 그냥 막 전 세계 그냥 모든 수장들이 전부 다 정보를 그런 친구도 있거든. 나와서 막 폭로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니까 미국도 꼼짝 못하는 거야. 나와서 막 터트린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불법이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오가니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인류를 파탄으로 몰고 갈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불순하면 그런 것들이 영화화되는 일이 많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막 지구를 파괴하려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별난 하나 다음에 또 기회하겠으면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에게 다 나와. 우리는 이 껍데기가 뭐하니 이른바 말하면 애착이나 집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린 당장 꿈속에서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요. 무슨 말씀이겠죠? 장자의 호전몽이라는 게 있잖아. 정말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돼서 호를 날아다녔거든.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생생해. 깨났어. 근데 자기 인간이야. 꿈속 깨가 너무 생생하니까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모르겠는 거야. 착각을 할 정도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나비들도 뭐가 있겠다 없겠다. 의식이 있는 거죠. 벌러지들도 다 의식이 있는 거예요. 불성이 다 있다니까. 하늘나라로 호를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나의 데이터나 이런 게 다 체크가 되고 나의 말과 생각 이런 게 다 체크가 돼가지고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도 우린 꼼짝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하는데, 자, 마이크 드려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정무랑 강입니다. 네. 얼마 전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기사를 보고 네. 카드사에 찾아가서 제 카드를 조회해 보았더니 네.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 그래요. 창구가 너무 복잡해서 다음에 한가할 때 와서 발급받으라는 말을 듣고 집으로 왔는데 계속 핸드폰으로 입금이 지연된다는 문자가 들어와서 네. 은행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창구 아가씨가 바로 카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카드는 개인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항상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네.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정말로 앉아서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게. 자기 카드도 저 보살님처럼 저런 상황이 있던 사람이 손으로 봐봐. 몇 분이나 되나? 이거 봐. 적지 않은 숫자인데. 진짜 그래.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자기 카드가 생명 같은 건데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여기 있는 요만한 숫자에도 이렇게 여러분인데 이 얼마나 크겠어. 이게 말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당장 보세요. 우리 법당에도 수십만이나 되는 그런 뭐죠? 제가 항상 IT 본부에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해킹을 하거나 뭐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 요번에 사태 전말을 가만히 보면 도둑 맞았다는 거야, 데이터를. 그런 얘기 나오지, 그지? 누가 그 데이터를 가져간 거야. 칩에다 담아서 가지고 나간 거야. 그 아직 못 잡고 있잖아, 그지? 못 잡고 있어요.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인간의 기술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이건 공공연한 비밀인데 해커들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해커들이 비상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초고도의 능력을 가진 IT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뭐 은행을 턴다거나 뭘 텁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은행이 지금 계속 털리니까. 그러면 고도의 해킹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감옥에 가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보원 이런 데서 말이죠. 그런 친구들을 뭐죠? 그런 친구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또 뭐라? 훤히 다 수사기법을 다 알아요. 자기들이 도와주니까. 근데 형을 달고 나오면 또 뭐라? 또 고도로 진화하거든요. 이게 참 묘한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참 이게 보살님처럼 저렇게 카드가 뭔가 남바가 유출되고 뭐 이렇게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지. 우선 앞으로도 나라에서 법을 강화한다든지 뭘 한다는데 미국 같은 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카드에 말이죠. 너무나 많은 다량을 집어넣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증권회사 같은 데도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여기도 투자하고 저기도 투자하고 한꺼번에 다 한몫에 하지 않지, 그지? 복잡하지만 말이죠. 카드를 좀 다변화시켜 놔야 돼. 알겠습니까? 한몫에 어떤 카드에다 많이 해놓게 되면 문제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우리 현대 문명의 우입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현금이 전부 다 쓰는 게 밝혀지니까 세금 부담도 가능하거든. 그 세금이나 이런 걸 걷어들이기 하는데 옛날에 나 물물 교환했잖아요. 가장 간단하잖아. 오히려 이게 터치되고 있거든요. 현대 문명 자체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냉장고가 들어온 다음에 위암이 폭증을 하고 자동차 들어온 다음에 공기가 오염이 되고 폐암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공기가 오염되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거예요. 카드를 쓰고 막 해서 좋은데 또 하나 카드가 참 문제가 있는 게
카드를 쓰게 되면 돈을 계산 안 하잖아요. 돈의 지출에 대해서 뭔가 하니 그러니까 참 이게 현대 문명의 취약점인데 카드를 막 긁어버리잖아요. 쇼핑 중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구매력을 뭔가 하니 카드 통해서 증강시켜버리고. 이런 시대를 살 때는요 정말로 중요한 게 그 요즘에 무슨 병원 같은 데서 뭐 성형외과 이런 데서 뭐라 카드라고 현금 달라고 하잖아요. 세금 포탈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계속 막 이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 때는 좀 슬길도 모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뭐냐면 아까 저보살님처럼 우선 카드 다변화도 문제겠지만은 가능한 한 말씀이죠. 가능한 한 좀 뭔가 이 카드를 쓰게 되면 돈의 제한 얼마가 나가는지 그냥 쭉쭉 긁어버리니까 돈을 써야 할 때는 이거 큰 돈 나가는 건 알잖아요. 10만 원, 20만 원을 계산을 하면 5만 원짜리 계산하면 한참 가잖아. 근데 이건 쭉쭉 긁어버리니까 돈에 쓰는 한도가 이게 측정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분이라거나 이런 카드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 우리가 모르는 게 또 나왔잖아. 스미싱이 나오고 점점 그런 기법은 우리가 뭔가 계속 뭔가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면 할수록 뭔가니 그런 게 더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분이 카드를 써야 될 것과 카드를 안 써야 될 것 갖다 잘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약관 같은 것도 보면 말이야. 좀 이제 경계를 많이 해야 돼. 좀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돼. 뭔가 큰 무슨 은행이나 이런 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말이죠. 그런 것도 약관 같은 거 안 읽어보지. 그런 거 하다 꼭 당한다니까요. 물어보고 이게 손해배상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카드 회사의 손해배상을 지는 건가 안 지는 건가. 저 현명해져야 돼.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카드 회사나 이런 데도 moral hazard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직장인데 사고가 나건 말건 걔네들이 위에 사람들 아무리 대통령이 하라도 밑에서 말 안 들으면 소용없지, 그지? 은행자용 카드의 사장용 소용없어.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이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거든.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해야 되고 다변화시키고 너무 많은 돈을 이거 참 통장에 있는 걸 하니까 카드를 연동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발적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이 가만히 이건 현대 문명이 오는 보편적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병이기 때문에 카드를 쓸 때나 이럴 때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또 카드를 다 바꿔야 되잖아, 그지? 혼선이 오긴 하겠지만 카드 회사도 엄청난 손해를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좀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돼. 이 시대를 살 때 얼음에 가진 뭐라 그냥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아시겠죠? 항상 조심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진보된 시계를 생각하면 진보된 뭐라 이질 가지 진보된 뭐라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무지가 큰 죄이기 때문에 당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정말 여러 가지로. 근데 카드를 다변화시키는데 통장 같은 것도 지금 뭐라 한 통장에서 막 나오게 하면 또 그게 또 문제잖아, 그치?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잘 판단하고 공부를 좀 해요, 보내. 알겠죠? 공부를 카드 관계 공부를 좀 해야 돼. 자,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았어요. 자, 네. 한번 해봐. 박수로 한번 쳐주고,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말씀처럼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되니까 자꾸 정보화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좀 못 쫓아가고 있는데 마음이. 네. 애나 어린이나 지금은 다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뱅킹도 하지, 맞아요. 뭐 물건도 사지, 공간 이동 없이 쉽게 편리하게 아주 잘 살고 있거든요. 좋은 점도 많은데 네. 이렇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처럼 다 디지털 정보화 되고 있잖아요. 개인정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개인의 물질적 애착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네.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좀 겁도 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럴 때 아직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도 아직 마련되지 미흡하고 그런 시점에서
중생 교화는 우리 불교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태를 어찌 봐야 될지 네. 한번 큰 스님께서 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아주 심각한 질문인데요. 네, 진지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선 제가 지금 말씀인 건 좀 지엽적으로 개인들이 과학의 어떤 발전에 쫓아가는 어떤 의식을 가지라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IT라거나 컴퓨터라거나 이런 걸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지금 3, 40대는 모르겠지만 5, 60대는 컴퓨터에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과학을 하거나 상품을 만든 사람은 계속 보여. 옛날에 여러분 집안에 옛날 쓰던 핸드폰들 다 구형들 있잖아요. 구형들 몇 개씩 가지고 있지. 그것도 다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것도 비싼 돈 들여 샀어요. 그것도 몇만 원씩 주고 뭐 이러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회사에선 뭔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그런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계속 저 친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거대한 노키아라는 회사 같은 게 그냥 삼성전자의 몇 배 된 회사가 그냥 순간에 가버려요. 이건 사활을 건 총칼만 없지 전쟁 중에 어마어마한 전쟁이에요. 한 나라의 운명, 명운을 좌우한 일들이니까.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에요. 지금 사실 가공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옛날에 IBM 컴퓨터의 거대 컴퓨터의 어마어마한 용량이 스마트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하게 돼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뭐 결제도 하고 뭐도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 뭐 편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상품을 자꾸만 팔아야 되니까 그런 걸 만들지만 그걸 지금 당장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 같은 것도 가진 기능들을 스마트폰을 샀지만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기능이 몇 개 안 돼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작용을 애들은 정말 귀신같이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여러분 저 핸드폰이나 전화나 걸고 기껏해야 결제나 하는지 그 안에 있는 기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그 안에 세계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과학은 발달해 가는데 우리가 현실에 대한 공부도 안 됐고 마음도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언밸런스가 돼요. 마음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혼돈, 카오스, 케이오스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버려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신데 종교가 자꾸만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뭔가니 종교에 등장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사실 심각하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거 정말로 머리 깎고 죽놀이하고 스님 하려면 과학을 몰라서는 도저히 20세기 중놀이를 못하겠다. 그냥 경전 한문 해설해가 착하게 살아라 뭐해 파엄경 백날 해석하고 이게 안 돼요. 그거 백날 호소력을 갖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학이란 옷을 입히지 않고 그렇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했잖아요. 요즘에 디자인이란 말 많이 듣죠? 디자인, 콘텐츠란 말. 콘텐츠는 뭐예요? 콘텐츠란 말 많이 하죠, 그죠?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면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서 앱이라는 거. 아유, 점점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앱 해가지고 그걸 만들면 스마트폰이 또 다른 어떤 파생되는 사업을 만들어내요. 정신이 없어요. 진짜로 현실 세계보다 더 버추얼한 진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와버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카드 사택이지만요 앞으로
5년, 10년 가면 우린 체험하지 못하는 이상한 세계를 살지 몰라요. 실제로 지금 네덜란드나 미국 같은 데서 일부 성공했지만 사람의 머리에다 딱 갖다 대게 되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뇌파로 그냥 쭉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까지 다 한대요. 잠자다가 그 옆에다 기계를 걸어놓으면 꿈이 다 촬영된대요. 장님이 지금 뭔가 보는 세계였어. 장님이 뭘 걸어놓으면 뭐라 그 사람 생각이 쫙 나가서 어떻게 돼요? 영상화돼서 눈이 안 보여도 뭐라 보인다니까요. 눈이 안 보여도 뭔가 하니 이게 컴퓨터화돼서 컴퓨터화돼가지고 프로세싱이 돼가지고 지금 눈이 먼 분도 볼 수가 있고 귀가 먼 분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돈의 시대 때 마음을 잘못 잡으면 진짜 삐끗삐끗 해버리죠.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현실과 또 다른 어떤 스마트폰의 세계나 또 다른 어떤 버추얼한 세계에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저는 안타깝지만 인류가 굉장한 혼돈에 처할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뭔가 하니 그런 기기를 다루거나 그런 어떤 그런 인간들에게서 뭐라 진짜로 인간들이 뭐라 노예화될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고 뭘 해버리면 인간이 조종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뭐 세뇌란 말도 쓰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정보라거나 이런 걸 입력해가지고 사람을 뭐라 컴퓨터도 그 정보를 가공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정보를 가공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취향이라거나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해가지고 뭔가 사고 싶지 않은 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대로 화면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화면, 꿈도 말이죠. 꿈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꿈속에 여러분이 둔몽술이라고 해서 옛날에 도인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의 꿈에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식세계에 다른 실제로 시간 없지만 하나 말씀드리면 그거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야. 중국에 영화명 나와. 아름다운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길을 가다 딱 아름다운 여인 봤거든요. 아이고 정말 아름답다. 이 스님이 뭐예요? 이 스님이 상당한 그런 경제 있는 스님이에요. 딱 그 여인의 꿈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네 신랑감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꿈속에. 그럼 어떻게 꿈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꿈속에 딱 봤잖아요. 그럼 우리 신랑감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대문을 열고 계속 거라 하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이 들어오는데 자기 꿈속에 본 그 스님이야. 자기 신랑감인 거죠. 테레비를 리모트로 얼마든지 조작하듯이 인간의 의식세계 속에 정보를 집어넣고선 그 사람에게 암신 줘가지고 그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영상화돼 버리는 거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그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얼마든지 상상으로 가능한 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뭐냐? 그래서 항상 지혜는 바로 뭔가 하니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 걸 확실히 가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중심을 딱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계속 날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정말 혼돈으로 와가지고 이 지구 문명 자체가 굉장한 데미지를 입을지 몰라요. 굉장한 치명타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당장 무슨 디도스니 해가지고 온갖 전신망이 마비가 돼버리고 카드 사태가 와버리니까 우리 생활에 긴급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병원에 무슨 돈을 지불해가지고 뭐 급히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카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큰 사업상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함이 다발적으로 양성될 수 있다고. 그 카드 사태 이면에 어린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들이 지금 전부 다 호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삐끗삐끗하거든요. 한 생각이 무서운데 한 생각을 조종당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텔레비라거나 이런 데 너무나 치우쳐버리면 그 영상이 뭐라? 나의 판단. 그 광고를 자만 하잖아요. 아무래니 뭐 계속 광고하잖아요. 그걸
그게 왜냐? 그것도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생활 양상을 뭐라 좌우해버리고 그 물건을 사게 되잖아요. 그 화장품을. 뭘 사게 되잖아요. 꿈속에 파고들어오기 전에 텔레비 영상이 내 찍히니까 내가 거기에 뭐라 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광고 기법에. 여러분 광고학자들은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을 치밀하게 연구해서 광고를 찍습니다.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텔레비 화면에 나온 거 이렇게 보면 전부가 다 인간의 그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자동차 앞에 예쁜 여자를 딱 세워놓잖아요. 광고할 때. 안 그래요? 타고 싶은 거예요. 성욕을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자동차를 갖다가 판다고요. 술 같은 데도 딱 뭐라 여자를 광고를 시키잖아요. 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뭐라 욕구를 자극하면서 광고 심리학에 다 그게 나와요. 물건 팔고 할 때 타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리학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걸 자꾸만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잖아요. 자꾸만 바꾸게 되고 신형 자동차가 나왔다. 신형 스마트폰 나온다.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우리가 지금도 암암리에 계속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광고의 노예, 심리적인 노예. 불필요한 걸 자꾸만 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뭔가 아니 그러니까 쇼핑 중독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사는데 뭔가 아니 슬기가 그 잠깐만 제가 이건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능인불교대학 공부시켜라 기도하라 뭐 이게 악을 쓰는 이유가 여러분이 법당에 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 안 하면 그런데 의식이 팔려가 버려요. 여러분의 의식세계를 부처님 말씀을 딱 무장을 시켜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부처님 생각을 자꾸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꾸만 집으면 그런 욕구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녹아져 버려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시대를 사는 가장 슬기롭고 지혜로운 방법 부처님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총론으로. 이 시대는요 앞으로 가공할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잖아요. 과학도 들여다보고 하면서 이 시대의 미래를 예측하면 지금도 우리 인류는요 너무나 많이 이른바 말하면 인간의 의식을 가공하려는 이 의지를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여러 물건을 팔아먹거나 여러 가지 인간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압도되고 있어요. 이게 점점 계속되면 우린 정말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 마음의 깊숙한 세계로 자꾸만 들어가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수행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막 판을 치고 히트를 치고 막 그런데 막 몰려가는 이유가 왜냐? 자기 의식세계가 너무 혼탁하고 혼돈 이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일종의 정신병들을 인류가 다 앓고 있어요. 모두가 다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거나 이런 것도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왜 오늘 한 자리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울증이라거나 암이라거나 치매 이런 게 왜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아까 그 질문에 꼭 답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 의식 관리를 잘해야 돼.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정신 관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런 그 아주 심리학자들 여러분 이걸 아세요. 광고 심리학이나 산업 심리학자들은요 정말 치밀하게 인간의 의식을 연구합니다. 그 심리학과가 인기 있잖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과가요 아주 인기 있습니다. 왜냐? 인지 협동 과정에서 인간의 지능과 마음을 연구하고 정신과학이 굉장히 왜냐? 그게 많이 팔리거든요. 광고도 만들어야 되고 별의별 거 만들고. 광고를 안 하면 안 팔리니까. 광고를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아주 치열하게 노력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공하려고, 인간의 마음을 꽉 잡으려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그런 물질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공부를 좀, 그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초등고등학생서부터 아이들부터 정말로 부처님 공부를, 마음 공부를 시키고 기도를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세대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그래서 자꾸만 공부를 시키고 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에 자꾸만 뭐라? 몸을 던져버리고 마음을 던져버리니까 거기 가공이 돼가지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점점 정치라거나 법이라거나 정책 같은 것도 쉽게 만들기만. 옛날에 시험을 칠 때 막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수시를 만들어서 계속 편안하게 만들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계속해서 가공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인식을 뭔가 가공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